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제가 영상 내용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장비 문제로 인해서 제 목소리만 나가고 화면은 자료 사진으로 좀 대체돼서 그렇게 나가게 된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날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서 괜찮다, 여유를 가져라, 시간을 갖고 복구해라, 괜찮다라고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오히려 댓글이 더 많이 올라오면서 다들 이게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낀 게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도 조금 가시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역시 스토리 가족이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어제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제 복구가 잘 됐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 한 가지 주제만 갖고 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주제를 다른 달처럼 좀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주말이니까요.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이 한 가지 주제, 이 텍스 관련된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조금 이 브렉다운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돈 되는 정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세금 신고 시즌 4월 중순인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 2월 달도 벌써 다 가고 있어요. 벌써 2월 20일입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이제 세금 마감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 시즌에 많은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세금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세금 보고할 때 이 공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요겁니다. 자, 일단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세제 및 예산 법안 잘 아시죠? One Big Beautiful Bill. 그 때문에 일부 납세자는 팁 소득이라든지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자동차 론에 대한 이자 내는 이런 것까지도 다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 고령자는요, 추가적으로 이제 $6,00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표준 공제액과 자녀 세액 공제 이런 것도 함께 다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공제를 확대시킨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 공제되는 액수를 늘려준다라니까 세금 받는 액수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는 4월 15일이 일단 1차 세금 마감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이 좀 알아야 할 새로운 세제 조항을 좀 브렉다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입니다. 이 환급액이 당연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월급 받는 분들입니다. 제일 많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제일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은 마음은 편하죠. 좀 아까워도 텍스 다 띄고 나오니까 그 텍스 띄고 나온 거를 받을 때는 막 속이 쓰려도 텍스 보고할 때는 좋잖아요. 그냥 보고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거의 돌려받을 일만 있지 뭐 더 내야 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월급 받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마음은 편합니다. 자, 지난해 7월 4일 기억하시다시피 공화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이게 이제 법으로 확정됐잖아요. 이후 이제 연방 국세청이 원천 징수표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이제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 법은 확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만 공표가 됐습니다만은 IRS 국세청이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그 원천 징수를 표를 탁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가 IRS 측에서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으로 인해서 세금을 조금 좀 덜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걸 아직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내도 되는 걸 조금 더 냈다라는 겁니다. 월급 이제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평년에 받는 것 플러스 그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근로자들이요, 급여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금이 미리 원청 징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필요 이상이라는 표현이 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One Big Beautiful Bill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90불 세금을 내면 되는데 뭐 2200불 뭐 이렇게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200, 300불, 뭐 1, 200불
더 낸 거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오히려 환급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 IRS가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 때문에 이제 One Big Beautiful Bill에 의해서 줄어든 세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급액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One Big Beautiful Bill 이 법안은 고소득층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다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안에 의해서. 하지만 이 저소득층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인하에 대한 어떤 그 폭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게 좀 그 혜택이 고소득층보다는 좀 적습니다. 뭐 그렇죠. 10,000불 버시는 분하고 1,000불 버는 분하고 10만 불 버는 분하고 1%만 혜택을 준다 그래도 근데 느껴지는 게 액수는 다르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그 One Big Beautiful 법안으로 인해서 세금은 조금 우리가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그 퍼블릭 차지 그 혜택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만큼 혜택을 요만큼 못 받고 세금은 찔끔 혜택 받고 이러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오히려 찔끔 세금 혜택보다는 이 퍼블릭 그 혜택 못 받는 게 오히려 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뭐 스냅이라고 하죠. 식품 보조 프로그램, 뭐 EBT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알아듣기 쉽게 푸드 스탬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받는 분들 또는 메디케이드 등 뭐 연방 복지 혜택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축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찔끔 세금 혜택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오히려 손해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품 보조가 줄어들고, 근데 이제 많이 줄어들고, 복지 혜택도 또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세금이 뭐 줄어들어 봐야 조금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제 느끼는 거는 오히려 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소득층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퍼블릭 차지 혜택을 안 받잖아요? 안 받는데, 그 세금 혜택은 똑같은 퍼센테이지라 하더라도 나는 원래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또 그 깎이는 부분, 덜 내는 부분이 더 크죠. 다른 분들이 뭐 200불 혜택 볼 때 2,000불, 3,000불 혜택 볼 수 있죠. 이걸 뭐 먼틀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여하튼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통과 때문에 세금과 그다음에 퍼블릭 차지 혜택 부분과는 이런 그 상관관계가 있고 그런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팁 소득 공제 문제입니다. 최대 25,000달러까지 팁 소득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바텐더 하시는 분, 뭐 카지노 딜러 하시는 분들, 라스베가스에서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시는 분들, 꼭 딜러 아니어도 라스베가스는 정말 팁 아니면은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팁을 그 주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그다음에 무슨 뭐 DJ, 클럽 DJ, 또 웨이터, 웨이트레스 뭐 이런 분들, 또 베이비시터, 심지어는 무슨 그 재단사 이런 분들도요 옷 만들어주고 팁 받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팁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식당 가서 내는 팁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외로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팁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팁 소득 최대 공제가 2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팁 받은 게 1년 동안 보니까 25,000불이야.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이죠. 25,000불 다 까주니까. 자,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부 합산 신고 시에는 반드시 이제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뭐 팁 받는 분들도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다만 이제 개인 소득이 15만 달러가 넘거나 부부 합산 30만 달러를 넘게 되면 뭐 팁이든 뭐든 공제 없습니다. 그건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번 공제는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납세자에게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납세자에게만 적용이 돼서 일부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 거의 없겠지만 세금은 내는데 SSN이 없는 분들도 옛날엔 꽤 있었어요. 요즘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혜택 못 받는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공제 대상 팁을 기록할 새로운 세금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되시는 분들은 아마 CPA하고 컨택하면 나는 이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직원들이 대부분 월급도 받고 일부분은 팁을 받는 그런
수입이다. 내가 그 새롭게 바뀐 그 폼에 의해서 난 신고를 해야 된다면 CPA들 다 압니다. 이거 다 이미 통보가 갔어요. 새로운 세금 양식을 그런 팁 받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새로운 세금 양식을 받게 된다. 거기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대상 팁을 계산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IRS는 약 600만 명이 이 해당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연방의회 예산처는 해당되는 납세자가 올해 약 1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의해서 나도 조금 혜택 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억 달러 안에 들어가는 액수 그 혜택을 보시는 분이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버타임 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가 최대 12,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버타임 요 공제는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근로자가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1.5배를 받죠. 네, 시간당 예를 들어서 20불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20 곱하기 1.5니까 30불을 받게 되는 거죠. 예, time and a half. time and a half라고 그렇게 하죠. time은 뭐라는 거? 곱하기란 뜻이죠. a half라는 것은 그 1.5배를 곱하기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버타임 근무를 했을 때 세금 공제는 1.5배에 의해서 받은 추가적인 부분이 있죠. 그 추가적으로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간당 임금이 40달러라고 치면 기본 시급이 40불이죠. 그런데 이제 오버타임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주니까 40불이 아니라 40불의 절반을 거기다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20불을 더하게 되니까 시간당 60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중 공제 대상은 그 추가 부분인 20달러. 즉 초과 근무로 추가적으로 받은 그 시간당 20달러가 연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버타임에서 돈이나 벌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자, 우리 부서 오늘 회식 다 가는데 근데 누가 한 명 남아서 나머지 일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럴 때 누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 같으면 다 회식 가고 싶어 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시끌벅적한 데서 뭐 부어라 마셔라 내 체질이 아니야. 나 그냥 앉아서 뭐 오버타임이나 받으면서 돈이나 벌지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맘 맞는 사람끼리 오버타임 했으니까 돈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로 여유 있게 즐기는 거. 이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오버타임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소득 공제를 해준다니까. 뭐 무한정은 아니고 1년에 12,500달러까지. 자,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 나도 했고 뭐 부인도 했고 아니 뭐 나도 했고 남편도 했고 뭐 합해서 25,000달러까지 그 오버타임 추가적인 부분 공제 대상입니다. 자, 올해는 IRS가 관련 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많은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서 근로자가 공제 가능 금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타임 근무 이제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은 그 오너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총무국에 얘기하면 다 압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론에 대한 이자의 경우입니다. 자동차 뭐 캐시 주고 사는 사람 흔치 않잖아요. 뭐 캐시가 있어도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려고 어느 정도 론을 많이들 하시죠. 예. 그 이자, 론을 했으면 이자를 하는데 그 오토론에 대한 이자의 경우 그런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뭐 5년, 10년 전 중고차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신차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 신차의 기준은 2025년형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024년 연말에 차를 사신 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차를 사면 그 다음 해 모델을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형 차를 타시는 분들은 작년 한 뭐 10월 11월 이때 차를 산 게 2026년형. 그러니까 2025년형까지 신차로 쳐줍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최대 얼마까지? 오토론 이자는 최대 $10,00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굉장히 큽니다. 2025년 자동차 대출을 받은 납세자는 대출 이자 최대 $10,000를 소득 공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짝 조건이 하나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요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요런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 요걸로 한정이 됩니다. 2025 또는 2026년형 모델이어야 되는데 단 조건은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 그러니까 미국산 차
이겁니다. 사실상 미국산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미국산 차량뿐만이 아니라 일부 외국 브랜드 차량도 미국에서 조립된 경우에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차 같은 경우 뭐 토요타지만 사실 미국에서 100%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일본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서 여기서 일부 최종 조립을 한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 조립한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 약간 애매하기는 하죠. 미국산 차량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이 쉽지 않아서 이 어떤 정확한 규정 또는 뭐 규정까지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내 차가 거기 해당되는지를 좀 알고 싶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예를 들어서 미국산 차량이냐 아니냐 이런 걸 구별하는데 닛산 센트라 같은 경우는요. 멕시코에서 조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코롤라는 일본에서 조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닛산 센츄라 그다음에 도요타 코롤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워낙 오래전서부터 막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 차량 같은 느낌도 같기도 하고 뭐 일본 브랜드 차량이긴 하지만 이거는 벌써 한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팔던 차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어서 조립했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닛산 센츄라, 도요타 코롤라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때문에 신차 2025나 2026년 차량을 구입해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내 차가 미국산 차량인지 최소한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한 차량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해당 딜러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딜러가 뭐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은 조금 귀찮아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 일일이.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긴 한데 공제 대상 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웹사이트 주소는 되게 길어요. www.vpic.nhtsa.dot.gov.decoder 블라블라블라 되게 길어요. 이건 제가 뭐 말씀드려도 좀 기억 못 하십니다. 이게 아주 긴데요. 요건 이제 제가 영상 아래 영상 설명란에 요거를 이제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시면 제일 쉽겠습니다만 만일 혹시 잘 못 찾으시겠다면 구글에서 찾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VIN 치고 한 칸 띄고 디코더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VIN이라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VIN이라고 해서 내 차량 고유 번호를 의미하잖아요. 모든 차량마다 다 다른 자기만의 고유 번호가 있죠. 그걸 VIN 넘버라고 하죠. VIN. 그러니까 뭐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디코더라는 거는 판독기, 뭐 해석기,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VIN 넘버를 해석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기계, 뭐 이런 겁니다. 뭐 기계는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 그래서 VIN 스페이스, 그 다음에 디코더, VIN 한 칸 띄고 디코더를 그냥 구글에 들어서 넣으면 무슨 사이트가 이제 쫙 추천되는 사이트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아마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맨 위에 뜨더라고요. 요게 이제 연방 정부 거예요. 연방 도로교통국 겁니다. 이게. 그거를 탁 클릭하면 이제 당신의 차량의 VIN 넘버를 여기 넣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내 차량의 VIN 넘버를 넣으면 이게 미국산 차량인지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 VIN 넘버를 그러니까 VIN 넘버는 그런데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내 차한테 가갖고 이걸 내가 외워갖고 올라와야지 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갖고 내 차에 그라지에 내려가서 내 차 VIN 넘버 어디 있지? VIN 넘버는 어디 있는지를 아시죠? 그 차 앞 유리창, 그 바깥에서 앞 유리창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요 앞에 이제 대시보드 구석에 이렇게 있고 만약에 그걸 못 찾으시겠다면 차 운전석 문을 이렇게 열면 문 그 옆쪽에 뭐가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 붙여 있는 것 중에 그 빈 넘버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길어서 나 이거 못 외우겠는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 넘버를 내가 알고자 하고 그라지의 차 쪽으로 가게 되면 꼭 전화기를 가서 빈 넘버를 사진을 딱 찍어 갖고 올라오셔서 컴퓨터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전에. 자,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끝으로 아주 중요한 65세 이상 납세자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이상의 경우에 중저소득층은 표준 공제 $6,000가 무조건 추가됩니다. 자, 공제액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겠죠. 65세 이상 납세자 가운데 중산층과 저소득 납세자의 표준 공제 $6,000 추가
확대 대상은 개인, 그러니까 부자들까지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에는 1년에 7만 5천 달러 이하 버시는 분들, 뭐 65세 이상 은퇴하셨다 그러면 웬만하면 뭐 과외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이상 버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정도 이상 버세요? 그러면 부럽습니다. 네. 자, 개인은 1년에 7만 5천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하면 15만 달러 이하라면 6천 불 소득 공제 확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제안한 이 사회보장연금 SSA에 대한 이 세금 면제 약속 대신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네, SSA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세금 다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대국민 약속을 그냥 무조건 나무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그 후속 조치로 이런 걸 갖고 온 겁니다. 자, 6천 불 추가 공제를 받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그 SSA에 대한 세금을 뭐 면제받는 것과 같은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SSA 세금 면제 세금 없애주겠다 한 거 약속 못 지켰네라고 뭐 비판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그만큼 못지않게 나왔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그리고 표준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또 주 지방 세금 공제 등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표준 공제액은 개인은 15,750달러, 그 다음에 부부 합산은 23,625달러. 부부가, 개인은 15,750달러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1,500달러입니다. 31,500달러.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은 15,75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31,500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15,750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려줬어요. 얼마로 늘려줬느냐? 23,625달러로 늘려줬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늘려줬다는 거. 그래서 23,625달러의 수입까지는 개인에게 세금 부과 안 하겠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15,000 얼마에서 23,625달러로 늘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혜택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최대액은 1인당 2,2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와 지방세 한도도 10,000달러에서 40,000달러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공제가 늘어난 만큼 세제 혜택이 있게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 좀 뒤로 돌려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보시면은 금방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디오 플러스 그냥 자료 사진으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다, 여유를 갖고 잘 장비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응원의 댓글 올려주신 많은 분들, 평소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댓글 보내주신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 평소에는 왜 30명, 40명 밖에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 한 7, 80명 정도, 거의 100명 가까이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아마 어제 이 복구하는데 많이 응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 즐겁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3-388-4000